네, 현대차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장 마감 이후에 넥스트 시장에서 현대차가 21선을 완벽하게 회복을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시각 8시입니다. 이제는 현대기아차 그룹주를 바라봐야 될 때 아니고요. 자, 코스피 시장에서 낙폭 과대주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 바라볼 때라는 말로 좀 정정을 해드리고 뭐 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현대차만의 매력으로 따지자면 지금 주가가 지금 52만 원 근처 그리고 어저께죠.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지난주 상승분을 바로 반납을 했습니다. 자, 우리 주봉상 잠깐만 보여드리면 지금 주봉에서는 월요일 날, 2월 달이죠. 2월 달 30% 이상 상승분이 51만 6천 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. 2월 초에. 근데 지금 52만 9천 원이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제외하고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. 그러면 횡보 구간을 걷는 지금 여기 주가잖아요. 종가. 그러면 횡보 구간을 한 1월 셋째 주부터 50만 원대 구간까지 횡보권 긁었다고 보시면 돼요. 요걸 제외시키면 그죠? 그래서 지금부터의 밸류에이션이 이제는 진짜 중요하다. 지금 주가가 조금 조정폭을 그래도 이틀 연속 한 고점 대비해서 한 25% 30% 받았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의 굉장한 매력도가 있는 구간이고 도요타가 지금 밸류가요. 한 13배에서 15배. 도요타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죠. 그래서 현대차는 현재 구간에서 한 11배 정도 됩니다. 작년 PER로 계산했을 때는.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레포트 분석도 이제 해야 될 때고요. 자, 지금 차트 분석을 간단하게 해드리기 전에 구독, 좋아요 꼭 클릭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1차 상승은 30만원 저항대에서 돌파를 하면서 아틀라스 IPO 기대감이 나왔고요. 그러면서 여기서 플러스 관세 협상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현대차 그동안에 25% 관세에서 15% 관세까지 일단 조정폭을 보였습니다. 근데 이제 도요타의 이 15%보다는 우리 현대차는 사실 이 FDA 협상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2.5% 정도 더 받는다고 해서 주가가 좀 멈칫멈칫했다가 아틀란스의 이런 그 재평가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무려 130조를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올해 연내에 IPO가 진행이 됐을 때 현대차의 매력도가 계속 높아질 수 있어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30만 원 고점을 이날 1월 한 3일인가요? 1월 4일인가요? 이제 돌파 장대 양봉 보이면서 21선과 5일선의 이격도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이격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1월 달 1월 이날입니다. 1월 22일 날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하락을 했는데 대미 투자가 계속 지연이 되면서 사실 이제 이 미국에 대한 투자 특별법이 아직까지 이 입법 이제 이 비준안에 통과가 되지 않아서 대미 투자 특별법 승인이 이제 3월에 이루어지면서 사실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. 근데 조정을 받은 이유는 어찌 보면은 사실 그동안의 매물 소화,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급등했던 랠리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으로 빌미를 제공했습니다. 그러면서 차트가 21선, 5일선이 지금 같이 수렴을 하면서 오히려 힘을 응축하는 구간을 만들었고요. 그리고 이 시점에서 아틀라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시연이 영상이 나오면서 또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, 그리고 지난주에 이 급등한 양상 전고점을 또 한 번 돌파를 했거든요. 새만금 AI 관련된 투자의 소식이 또 한 번 나오면서 현대차의 밸류를 한층 높여줬습니다. 근데 단 워낙에 단기에 급등한 나머지 그죠? 여기 고점에서 나머지 현대차의 이런 이 상승세 실적에 대한 밸류보다는 모멘텀적인 요소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악재가 터졌을 때 이런 그 매물에 대한 견고함이 좀 부족했다는 거죠. 그래서 21선 주가 흐름까지 좀 빠르게 이틀 연속해서 빠졌거든요. 일단 상당히 지금은 주가에 대한 저점에 대한 매력도는 굉장히 높아졌다.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밸류가 한 10배라고 했기 때문에 현대차를 지금부터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.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에 해야 될 것은 매력적이지 않은 자산에서 매력적인 자산으로
같은 이제 그 낙폭을 보였으니까 오히려 주가를 그러니까 종목을 교체하기에 굉장히 좀 어,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현대차에 대한 매수 관점에 대한 그 제가 시그널을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. 자, 0796 눌러서 수급을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. 0796 눌러서 수급을 제가 지금 확인을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누적으로는 외국인들이 한 달간 지금 수량입니다. 96만 주를 내다 팔았거든요.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마다 판 거예요. 한 달간. 근데 이 수급을 누가 받았냐? 개인이 받았으면 저는 현대차에 대한 매력도는 별로 없다라고 했지만 기관들 거기에 투신을 비롯해서요. 그 다음에 금융투자 자금들 이건 사실 ETF 자금의 뭐 패시브 자금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뭐 어찌 됐건 금융투자와 투신이 좀 잘 받아줬기 때문에 그래도 현대차에 대한 수급의 질은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레포트 분석 그 다음에 기사를 잠깐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. 자, 현대차 지금 기아차의 주가 모멘텀이라고 했는데 2월에 글로벌 도매 판매가 나왔거든요. 현대 그 다음에 기아. 근데 전 이제 그 동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만 대를 기록하면서 5% 감소했고요. 내수도 18% 줄었습니다. 자,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반적으로 현대차의 매출에서는 뭐 내연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있고 전기차 있고 한데요. 연말 대비해서는 사실 이제 2월 달보다는 연말에 좀 잘 팔리잖아요. 할인율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 상대적으로 2월 달은 좀 저조한데 근데 이거는 전년 동기 2월을 기점으로 해서 비교한 거니까 그거랑은 맞지 않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판매율에 대한 둔화는 글로벌 관세에 좀 있었다라고 보는 상황이고요.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에서는 가격 인상을 안 했고 현대차만 안 했어요. 그래서 가격적인 경쟁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이거는 기정사실 데이터니까.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. 하나증권에서도 밸류에이션은 적정한데 모멘텀은 신사업이다. 거기에 보스턴 다이나믹스, SDV의 협업이 관건인데 뭐 웨이모어의 협업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 알파마이어를 플랫폼을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을 갖다 쓰잖아요. 근데 알파마이어 같은 경우는 특징이 과거에는 모듈 쪽 현대차는 이 모듈 쪽의 모델을 썼는데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씁니다. 모델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학습하는 거, 추론하는 게 이게 따로 이제 모듈로 각각의 모듈이 있어요. 그래서 안정성은 있지만은 효율은 별로 떨어지죠. 근데 최근에 현대차가 탑재한 모션원이라는 현대차가 개발한 AI 플랫폼이 있고 그다음 엔비디아 알파마이어가 있는데 뭐를 쓸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 모션월도 지금 레벨 4 수준까지 왔다고 하니까는요.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많은 이제 이 테스트 기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부족합니다. 그러니까 백데이터가 많아야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에서 이제 오류가 크게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을 때는 현대 기아차는 아직까지도 테슬라하고 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은 많이 따라왔다. 그래서 제가 아까 SDV하고 로봇에 대한 모멘텀을 탑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SDV 같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조 이상의 수익화 모델을 지금 예상을 하는 상황이라서 현대차에 대한 강점이 아마 이 두 가지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. 자, 여기 레포트 분석 3월 4일 날인가요? 교보증권에 난 레포트인데 이거는 사실 목표 주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90만 원에 대한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 지금 53만 원 부근입니다. 이 레포트를 기반으로 한다면 거의 한 80에서 90% 주가 상승 여력은 있다. 근데 얘는 이 친구는 멀티를 너무 높게 줬죠. 한 20배 이상을 지금 주는 상황이라 20배 가까이 주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이걸 보지 말라. 이거 솔직히 별로 이거 이제 정확하게 쓰는 것 같진 않아요. 이게 레포트가 이렇게 좀 길게 썼는데 제가 핵심으로 잡는 거는 요거 밑에 있는 이겁니다. 자율주행 SDV.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알파마이오와 그리고 본인이 이제 현대차가 구현했던 모셔널 방식인데 엔드 투 엔드의 아키텍처를 일단 기반으로 해서 바꿨어요. 현대차가 원래는 모듈 방식에서 그래서 그것으로
AI 기반의 알아서 판단하는 AI 기반의 자율주행이 이제는 현대차에도 탑재가 될 것이다. 이런 논리를 썼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지만은 혼자서 읽으시면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현대차 그룹도 레벨 4까지 올라왔고, 다른 이제 모델들 보면 벤츠는 레벨 3 상용화. 상용화하고는 얘는 상용화는 아니에요. 그래서 BMW 레벨 3 상용화. 이게 다 상용화가 한 레벨 3까지 왔거든요. 그래서 현대차도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테슬라의 그 다음 후발주자로서 아마 넣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려봅니다. 아직까지는 아니지만. 자, 밑에서는 사실 이제 뭐 밸류에이션 이렇게 측정한 건요.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결국은 현대차를 논할 때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 스토리에 따라서 주가의 리레이팅이 가능한 거니까 저는 뭐 90만 원까지 보기보다는,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현대차는 아직은 없습니다. 그래서 환율에 대한 안정화, 그 정부가 구두 개입은 아직 구두 개입으로 했지만은 실질적인 개입이 됐을 때 1,400원대까지 좀 환율이 안정화됐을 때 전차 군단 중심으로 매수세, 코스피 중심으로서, 그리고 오늘 뭐 이란과 미국의 휴전이 뭐 비밀 이제 물밑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들 조금씩 나와주고 있어서 저는 일단 현대차는 전고점까지 8만 7천 원이잖아요. 뭐 70만 원 정도까지, 지금 50만 원이니까 한 40에서 50%의 상단은 조금 더 우리가 반등으로 열어놓고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. 저의 이제 그 현대차에 대한 또 이 분석이 좀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구독, 좋아요 좀 클릭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.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